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뭐 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차량이 고장났는데 레몬법 적용을 어떻게 하냐 뭐부터 해가지고 조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진짜로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진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웬만하면 다 답장을 해드리고 뭐 해결책을 준 적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워낙 양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이것저것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져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다 답장을 해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영상 찍는 김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셨을 때 바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에 있어서 이제 대인 보상 관련돼서 되게 바뀐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상 대인 보상 합의의 합리화입니다. 자,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12급에서 14급 사이에 경상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합리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대인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이 됩니다. 12급에서 14급 부상은 과실상계에 따라 지불 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에 4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의사가 이제 예전에는 의사 진단 없이도 입원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입원해야 됩니다 하고 써줘야 이제 입원이 된다, 입원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원급, 그러니까 한의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 있고 한방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은 의원급에서는 상급병실이 이제 이용이 불가능하시고요. 병원급에서만, 예를 들어 땡땡 한방병원, 뭐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병원의 사정에 따라, 치료의 사정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집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12급에서 14급 안에 끝나는 경상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자, 사고의 절대 다수는 경상 환자들입니다. 2020년 통계, 가장 최근 통계예요. 이게 왜냐면 사망은 3,000명, 중상은 84,000명, 그리고 경상은 73만 6천명인데요. 사망과 중상자들을 합쳐도요, 이 대부분의 교통 경상자들의 11.8%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3,000명인데 경상 환자가 76만 명이 넘어가면은, 와, 이거는 뭐 엄청난 수치겠죠, 그죠? 경상 환자 수는요 매년 늘어가는데 사망자 수랑 중상자 수는 줄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점점 자동차 성능들도 좋아지고, 그리고 시민의식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 처벌 수위도 조금씩 예전에 비하면 커졌죠, 세졌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들은 실질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상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증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2023년 1월부터는요 보상이 개정이 됩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 과실 30%, 가해자 과실 70%가 있었으면요, 상대방의 내가 뭐 과실이 몇 %가 있든지 간에 치료비에 한해서는
상대방 개인보험으로 전부 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 관례였어요. 자, 근데 올해 2023년 1월부터는요, 진짜 정확하게 과실을 상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자예요. 제 과실 30%밖에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차 번호, 자동차 사고 접수 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와 함께 내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를 주든지 아니면 나의 신용카드를 주든지 내 현금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부터는 내 과실에 난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비는 무조건 내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는요, 아무리 내가 과실이 30%밖에 없다 해도 이 30%에 한해서는 무조건 치료비를 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대인 접수를 받아서 접수번호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과실을 낸 만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돈으로 내야 된다.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손을 쓰기도 하고 차상위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돈을 내겠죠. 그죠? 가해자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약관 개정에 있어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내 자동차 보험의 보험이 차상해로 잘 되어 있는지, 자동차 상해가 잘 들어가 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자부상이라고 부르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비라고 하는데요. 그게 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실손의료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모르시는 분들이 뭐냐면 교통사고를 입어서 내가 자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타실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2009년 이전에 아주 옛날 실비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미 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비로 탈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이유는 표준화가 되면서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지 못한 나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해당 계약당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만큼 돌려주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상인 몇 프로나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하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실손 의료비 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대략적으로 뭐 정리를 해드리면요. 2009년 1월 표준 이전화 같은 경우는요, 그때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건 다 나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2009년 10월 이후의 표준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들이 다릅니다. 내가 언제적 실비를 가입을 했었고,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자기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점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은요,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었으면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도 개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대물 개정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이었습니다.